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김경수입니다. 36개, 오늘은 병정기의 세 번째 계책인 가치부전 36개 가운데에서는 27번째 계책입니다. 가치부전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 어리석은 척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뒤에 부전은 미친 척은 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어리석은 척하되 미친 척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애매합니다. 제3자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어리석은 척 하는 건지 미친 척 하는 건지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요 경계선을 어디다가 맞추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리석은 척하되 미쳐서는 안 된다. 요 경계가 어느 선상에 있는지 역사적인 사례를 가지고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 묵특이라고 하는 흉노의 우두머리가 있었습니다. 이 묵특이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요. 가까이 있는 강적인 동호, 동쪽의 오랑캐라는 뜻입니다. 동호와의 관계에서 이 가치부전을 잘 활용한 그런 사례가 남아 있습니다. 막 즉위한 묵특에 대해서 동호가 사신을 보내가지고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이제 묵특이 권력을 잡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천리말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신하들이 임금이 타는 말을 상대편이 요구하는 걸 말도 안 된다 하고 반대했습니다만은 까짓 말이야 뭐가 중요하냐, 다음에 또 좋은 말 구하면 되지 하고 동호의 요구에 천리말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동호가 이번에는 묵특이 가장 아끼는 미인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신하들이 역시 또 반대했죠. 그랬더니 여자야 얼마든지 많은 거 아니냐, 미인도 보내버립니다. 이게 이제 묵특이 진짜 멍청한 척 하는 거죠. 상대편 요구를 다 들어주니까 동호 입장에서는 야, 저 묵특 저거 아주 어리석은 놈인갑다. 지가 제일 아끼는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주는 거 보니까 가치가 성공을 했죠. 더욱 오만해진 동호가 이번에는 흉노에 변방 땅을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이번에는 말 달라고 했을 때는 반대하고 미인 주자고 했을 때에도 반대하던 신하들이 황무지라고 그러면서 땅을 넘겨주자는 겁니다. 묵특이 화를 내면서 땅은 나라의 근본이다. 다른 건 몰라도 어떻게 땅을 달라고 하는 걸 네가 찬성할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신하의 목을 베어버리고는요, 동호를 기습해서 동호를 자기 땅에 합병시키는 그런 가치부전의 책략을 구사한 적이 있습니다. 즉 동호는 자기가 요구하는 대로 묵특이 다 들어주니까 저게 바로 멍청한 놈이구나 해서 기고만장 흉노에 대한 경계를 늦추고 있다가, 또 묵특은 동호의 요구를 다 들어주면서 자기가 약한 척하고 있다가 실력을 기른 다음에 땅을 달라고 하는 그 시점에 기습 공격을 해서 동호를 합병시킨 그런 역사적인 사례가 남아 있습니다. 경제 경영에서 한번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세계 경제 또는 재계를 보게 되면요, 세계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최강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는 스타일들이 노자에서 얘기하는 돼지 야구다, 이런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지혜로운 자는 멍청해 보인다 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속내를 잘 제대로 드러내지 않는, 얼핏 보기에는 어리숙해 보이는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는 아주 대단히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1993년 중국 CCTV 뉴스에 놀라운 뉴스가 하나 방송이 됩니다. 잘 아시는 맥주 회사 가운데 하나인 하이네켄이 8개국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하이네켄 맥주에서 유리 파편이 나왔으니까 병맥주를 전량 회수하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이네켄은요, 소비자들에게 하이네켄 맥주를 사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경쟁이 격렬한 현대 경영에서 브랜드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이게 유리 파편 때문에 그것도 8개국에서 동시에 자기네 맥주를 사지 말라, 그리고 회수하겠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결단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모두 하이네켄의 이 조치를 야, 멍청하다, 대충 무마하고 넘어갈 일이지, 그걸 아예 TV에 대놓고 우리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가치다, 그런 얘기죠. 즉 멍청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량 회수하고 난 다음에 하이네켄은요, 새로운 브랜드의 맥주를 시판해가지고 구매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습니다. 솔직하게 자기 자신의 잘못과 제품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발표함으로써 더 큰 신뢰를 얻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치부전의 책략을 정확하게 구사한 사례로 하이네켄 사례가 93년도 사례가 남아 있습니다.
가치부전이라고 해가지고 멍청해 보인다 그래서 실제로 멍청한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는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구사해야 될 그런 계책이라는 것을 하이네켄 사례가 잘 보여주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가치부전도 형세가 불리한 상황에서 구사하는 그런 계책입니다. 자기 자신의 내심과 포부를 확실하게 숨기되 정말로 나쁜 의도에서 숨기는 것이 아닌 진정성을 확실하게 드러냄으로써 상대편에게 진짜 보통 사람에게 니 참 어리석다, 참 멍청하다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안에는 진정성이 바탕에 깔려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의 경계를 피하되 상대가 경계와 견제를 제대로 취하기 전에 한 템포 빠르게 구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의점도 있습니다. 즉 가치를 멍청한 척 보여야 되겠는데 타이밍을 놓치면은 이미 상대가 그 모든 것을 다 대비하고 견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제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변명하고 발뺌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빨리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혹시나 생길지도 모르는 문제점까지도 소비자에게 알림으로써 하이네켄처럼 신뢰를 얻어놔야만이 가치부전이 다시 전화위복의 계기로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치부전은 노자의 돼지야구와 같은 뜻입니다. 돼지, 큰 지혜가 뒤에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말 바보 멍청이 또는 미친 사람으로 오해받기 쉽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가치부전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